당신은 몇 살에 죽을 것 같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83세까지 산다고 해서 83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70대 초반부터 각종 질병이 시작되고 75세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마지막 10년은 병상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70세에 이미 거동이 불편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등산을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운전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 운?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활 습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담배 끊고 술줄이라는 식상한 조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인데도 50대처럼 보이는 한 여성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비결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특별한 루틴이 있더군요. 찬물로 세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깨가 앞으로 나왔는지, 목이 거북목이 되었는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잡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진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습관이었습니다. 나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면 경추에 부담이 가고 어깨가 말리면 가슴이 압박되어 호흡이 얕아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그게 무릎과 발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과 관절이 제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소화도 잘 됩니다.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긴 자세를 2분만 유지해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근본 원인인 자세는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억누르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다른 예로 85세인데도 머리가 말똥말똥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차근차근 기억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기 쓰는 것과 비슷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뇌의 해마 부분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하루를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도 평온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치매 연구를 보면 평소에 기억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모두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고 길도 찾아주니까 기억하지 않고 심지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는 뇌가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안 쓰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마트에서 뭘 샀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해 보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면입니다. 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약물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이 씻겨나갑니다. 면역 체계도 재정비되고 기억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잠을 우습게 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밤에 깊게 잠을 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잠을 잘 자는 그룹의 인지 능력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파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오게 만들고 각종 자극적인 정보들이 뇌를 흥분시켜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잠자리 시간이 계속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지만 이제는 밤늦게까지 인공조명과 스크린에 노출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잠자리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해야 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겁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깨게 됩니다. 수면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60대 이후에 무리한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근육의 지구력을 기릅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를 우습게 봅니다. 운동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된 걷기는 정말 힘듭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혀서 빠르게 걸으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큽니다. 하루에 최소 8,000보, 가능하면 1만 보 이상 걷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늘려나가면 됩니다. 걷기와 함께 꼭 해야 할 운동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5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개씩이라도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특히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가 약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코어가 강하면 전체적인 자세가 안정되고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매일 플랭크를 1분씩만 해도 코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굳어지고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온몸을 골고루 늘려주는 거죠. 운동과 함께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또한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들은 나트륨과 당분,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현미, 통밀, 콩류 같은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므로 항산화 음식을 통해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거죠. 과식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췌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 3시간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합니다. 특히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피부 노화도 촉진시켜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영향이 큽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금주하고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뇌의 해마 부분을 위축시켜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실제로 뇌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도 기릅니다.
하루에 10분만 명상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컴퓨터 활용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수명이 7년 정도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면역 기능도 좋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습니다. 웃음도 건강에 좋습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또한 복근과 횡격막이 운동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향상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력,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금연이나 금주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100점짜리 건강법을 일주일 하는 것보다 60점짜리 건강법을 1년 내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당신만 유독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요양 걱정 없이 자립적이고 당당한 시니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화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